안녕하세요, 원더엑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니 GB1 개봉 영상을 한번 올렸었어요. 그때 찍어보면서 집에 있는 카메라들을 놓고 같이 찍어보니까 화질 차이가 확실히 달라서 이번에는 완전히 소니 제품들로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서 아예 남대문 샵에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찾아온 곳은 남대문에 있는 전통의 강호, 무림의 강호, 강호 디지털에 와서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카메라들을 GB1을 포함해서 아예 몇 대를 놓고 같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왼쪽부터 보면은 소니 알파 6600 그리고 GB1의 경쟁자죠. 소니의 RX100 마크 7 그리고 소니 GB1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 고가의 장비인데 소니 알파 7 M3를 놓고서 같이 화질 비교도 할 겸 한번 언박싱 영상을 하려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탐론에서 새로운 렌즈가 나와서 네, 6월 말 출시된. 6월 말이요? 가장 따뜻한 그럼요. 그 렌즈를 언박싱 한다고 들어서요. 제품 리뷰도 할 겸 그리고 화질 비교도 할 겸 해서 제가 여기 디지털 강호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여기 렌즈를 보니까 화각이 28-200mm예요. 보통 네. 우리가 생각할 때 28-200이면은 이거 하나만 들고 여행을 가도 되는 그냥 모든 게 다 커버되는 광각, 표준, 망원까지 다 커버되는 그런 렌즈다 이제 알고 있는데 올인원 렌즈라고 할 수 있겠죠.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한다면은 이 광각, 표준, 망원 이게 어떻게 구분되나요? 이게 기본적으로 35mm 필름 카메라인 풀프레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50이 표준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여기 적혀있는 28은 50보다 숫자가 낮으니까 광각 계열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네. 50보다 숫자가 올라가는 200은 망원 계열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렌즈에 갖고 있는 스펙은 28에서부터 200까지 광각 28에서 망원 200mm까지 찍을 수 있는 렌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50mm를 놓고 기준으로 했으면 광각도 커버되지만 사실 망원 부분이 굉장히 긴 거예요. 거의 200mm까지 다 커버하면은 웬만한 거는 흔히 말해서 다 땡겨 찍겠다 이런 느낌이 강한데 가장 무거운 망원 렌즈를 집에 놓고 가셔도 된다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행 갈 때 이거 하나만 들면 다 커버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이제 문제는 기존에 있었던 렌즈들 예를 들면 예전에 뭐 18-200, 28-200 이런 렌즈들을 보면은 들고 갔을 때 막상 화질이 원하는 만큼 잘 나오지도 않고 그렇지 않아도 카메라도 무거운데 렌즈도 무겁고 길고 여러 불편해서 잘 안 썼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신형 렌즈에서는 그 부분을 대폭 개선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여행 갔을 때 그냥 나중엔 귀찮아서 작은 바디 하나에 광각 하나, 표준 하나 이렇게만 갔는데 이 렌즈는 지금 상자 크기로 봤을 때는 이 안에 뭐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그렇게 렌즈가 커 보이지는 않는데 네네. 이번에 많이 개선된 건가요? 예, 기존에 있던 것보다 무게나 크기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요. 한참 인기를 끌었던 지금도 인기가 있는 탐론에서 나온 287랑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저 정도 디자인이면 크기나 무게 봤을 때도 여행 갈 때 괜찮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과연 어떤지 한번 언박싱 하면서 실제 렌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할까요? 네. 자, 항상 박스를 뜯을 때는 제일 신나죠. 생각보다. 긴장하고 계세요. 아니요. 확실히 새 렌즈 뜯을 때는 신경 쓴 게 많아요. 저 장갑을 껴야 되는데 장갑이 없으니까. 어때요? 대표님 건데. 그렇죠. 다 제 거죠. 자. 거의 쌍둥이 렌즈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자, 설레는 언박싱을 마치고 렌즈를 꺼내봤습니다. 네. 옆에 있는 렌즈가 탐론의 표준줌 2875 렌즈인데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뭐가 뭔지 알기가 어려워요. 예, 진짜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놓은 것처럼 렌즈의 미리수와 스펙만 다를 뿐이지 정말 외형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렌즈. 아니 이 정도면은 거의 렌즈통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돌려쓰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2875 같은 경우는 2.8에서 1단 경통이고요. 네. 28에 200 같은 경우는 돌리게 되면 2단 경통으로 망원 쪽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확실히 이렇게 해야지 멀리까지 당겨 찍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락 버튼은 이거 경통 내려가지 말라고 그렇죠. 버튼인가요? 보관을 하고 28mm에서 들고 다닐 때 카메라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렌즈가 내려 있으면 슬슬 흘러가서 여기저기 툭툭 부딪히는데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28mm에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게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두 개는 뭐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고 네. 실제로도 이 정도면 들고 다녀도 되는데 싶을 느낌이 들 정도로 가벼운 것 같아요. 이게 네. 실제 무게가 한 575g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575g 맞습니다. 얘랑 한번 제대로 비교해보기 위해서 소니의 경쟁자겠죠? 소니의 렌즈 24-240이랑 놓고 한번 같이 네, 비교를 그 렌즈도 해봐도 제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준비해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렌즈입니다. 지금 보시는 렌즈가 소니의 원바디 원렌즈 결국으로 나왔던 242-240이에요. 네. 실제로 봤을 때 디자인도 꽤 많이 비슷하고 어찌 보면은 소니가 조금 더 두껍다라는 느낌도 있는데요. 네. 자, 이 두 제품을 같이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옆에 놔둬서도 보셔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렌즈 뒤편에 소니 렌즈 뒤편에 탐론 렌즈를 넣었을 때 거의 안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오히려 그 반대로 탐론 렌즈를 넣었을 경우 소니 렌즈가 조금 뚱뚱해서 좀 튀어나오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크기로 봤을 때는 높이는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네네. 후드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느낌이고 렌즈를 근데 올렸을 때는 조금 더 소니가 조금 더 올라오는 느낌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렇네요. 아무래도 화각이 240mm까지 커버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올라오고 그만큼 더 땡기겠다 이런 느낌으로도 보이고요. 이 렌즈의 구경을 보니까 둘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67mm 기준이고요. 요거는 이제 72mm 기준입니다. 그래서 렌즈 캡을 보셨을 경우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렌즈가 조금 더 넓고 구경이 좋을수록 빛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리개도 조금 더 개방할 수 있고 화질도 더 잘 나오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네. 지금 재원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조리개 측면에서는 탐론이 조금 더 유리해 보여요. 예, 미리수는 소니가 24에서부터 240까지 좀 더 넓은 화각을 커버를 하지만 렌즈 밝기가 3.5에서 6.3인 걸 감안한다면 탐론의 28에서 200mm는 2.8부터 시작하는 것들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 그럼요. 있어요. 그리고 망원을 200mm까지 당겼을 때도 5.6까지 소니의 6.3보다는 조금 더 밝은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은 조리개를 올렸을 때 셔터 스피드도 한 스탑, 두 스탑 정도는 계속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막상 여행 가서 사진을 밤에도 찍을 때가 있고 빛이 적을 때도 찍을 때가 있다 보니까 그럴 때는 스탑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 놓고 셔터 스피드를 확보해 놓는 게 좋은 사진 찍을 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2.8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3.5부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두 스텝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손으로 들고 그냥 야경을 찍었을 때도 3.5보다는 조금 더 밝은 수준의 사진이 나올 수 있어요. 예, 여기 글자를 보다 보니까 네. 밑에 RX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원래 이게 표준줌에서 많이 쓰던 모터를 여기도 가져온가 싶은데요. 네네네. 탐론의 2875에 예. 이게 하도 이제 소니 바디에 거의 표준중의 공식처럼 요즘 쓰거든요. 그러네요. 예, 소니의 렌즈가 좀 다소 비싼 감이 있어서 대제품으로 거의 소니 렌즈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있는 렌즈인데요. RXD라는 거는 이제 이 안에서 움직이는 포커싱 잡는 부분을 굉장히 조용하게 예. 모터가 빠르게 잡는 부분하고 저소음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소니 렌즈들이 가진 장점들이 저소음에 저진동에 영상을 찍었을 때 좀 더 빨리 잡아주고 이런 게 장점인데 탐론이 이번에 그 부분이 개선이 되어 많이 개선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은 RX 렌즈들은 거의 기존의 오리지널 소니 렌즈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온 렌즈들. 그 느낌을 지금 또 받는 게 화각인데 네. 옆에 소니는 24에서 240mm까지 그러니까 광각과 망원을 다 골고루 좀 더 커버하는데 탐론은 28에서 200까지만 커버되다 보니까 그 점에서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화각적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광각 계열에서는 3mm가 좀 부족한데 소니보단 분명히 그건 단점은 맞아요. 이 아이가 또 그 부분을 상쇄시킬 만한 장점이 있는 게 최소 측정거리가 소니보다 약 2배 정도 적습니다. 그래서 여행 다니면서 뭐 음식 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때 풀프레임 기준에서 소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놓고 찍을 수 있는 화각인데 비해서 탐론은 최소 측정거리가 19cm니까 이 정도에서 찍을 수 있는데 소니 24에 240은 15cm 더 뒤로 물러서 찍어야지 되는 차이점이 있어요. 소니 같은 경우는 화각이 조금 더 넓어서 좀 잘 찍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탐론은 초점거리가 짧다 보니까 조금 더 가까이 붙어서도 고화질의 사진을 잘 찍을 수 있겠다. 그리고 렌즈 밝기가 2.8이라는 거. 오기 전에 찾아봤을 때는 소니 렌즈가 거의 뭐 800g에 육박하는 한 780g 정도고 탐론이 좀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500g대 후반대인데 네. 그 정도면 거의 200g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건 실제 한번 들어보시면 예. 네, 차이점을 확 느끼실 수 있어요.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확실히
가격이 들어갔을 때도 차이가 있어요. 이게 예. 이걸 하루 종일 들고 여행을 다니게 되면 그렇죠. 이게 조금이라도 더 경량화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도 더 바디를 줄이고 이러는데, 근데 여기 스펙으로 봤을 때 네. 소니는 렌즈 자체 손떨림 방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미지 스테빌라이저가 되는데 네. 탐노는 이번에 그게 없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그런 걸로 놓고 보면은 소니 쪽에 그래도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소니나 캐논이나 인바디 스테빌라이저, 즉 바디 손떨림 방지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볍게 가는 쪽에 좀 더 중점을 맞추고 렌즈 밝기를 밝게 만드는데 중점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니는 렌즈 마감새도 꽤 괜찮고 완성도가 좋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네. 탐노는 어때요? 지금 봤을 때 탐론도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직접 만져보십시오. 네. 단단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탐노는 기본적으로 많이 가벼워요. 그러니까 스펙상으로는 한 200g 가볍다고 하지만 느낌으로는 거의 반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가벼운 느낌이 있고요. 네. 줌을 돌렸을 때도 나름 헐겁지 않게 잘 네. 돌아간 느낌이고, 거기다가 락 버튼이 있으니까 나중에 경통 관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포커스링은 줌링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느낌이고, 영상을 많이 찍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소리를 예. 안 나게끔 신경 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궁금한 부분, 네. 가격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 오기 전에 이제 여기저기 좀 찾아보면서 왔더니 지금 시판하고 있는 렌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탐런의 렌즈는 90만 원대 초반에 파는 것들도 있고, 반면에 소니 렌즈는 그보다는 조금 비싸요. 120만 원대 초중반 이 정도로 팔고, 이제 뭐 그보다 더 비싼 것들도 있고 한데 네. 실제로 여기서 가격 차이도 그 정도 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 부분은 이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좀 더 조정 가능한가요? 네, 가격을 조금 더 넓은 폭으로 조정을 가능하게끔 비싸게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최대한 갭이 좀 많이 나게끔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 무림의 강호, 전통의 강호, 강호 기사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로 한번 연락 주시고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짓궂은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네. 이번에 이 언박싱한 렌즈를 보면서 들었던 소감을 한 5글자 정도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스펙도 뭐 다 충분히 얘기를 해드렸다시피 탐론 렌즈의 가장 큰 장점을 5글자로 요약을 해드리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을 엄청 드리고 계세요. 질문하고 나서 시간을 벌으시네요. 가성비 최강이네요. 가성비 최강? 네, 5글자 가성비 최강으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원더엑스님은 이거 만져본 소감은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행용 렌즈라 그랬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데일리 렌즈, 매일매일 쓸 수 있는 렌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소랑 렌즈들 다 이용할 수 있게 추천해주신 강호 디지털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